체스터턴 정통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87쪽이에요. 지난 22강 마지막 문장이 재밌습니다. 이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주교의 관을 말에 쓰는 주교를 상징하는 뭐 옷도 있고, 가톨릭은 사제의 특별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성직자주의라고 하죠. 사제가 없으면 성당이, 교회가 그렇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목사가 없어도 예배는 예배가 되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사제 없이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영성체, 만찬 성례전이죠. 그거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찬식 없는 미사는 가톨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제의 수장이 주교죠. 교구주의입니다. 이 교구주의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경북을 한 교구라고 생각한다면 경북 지역의 교구가 그 전체에 있는 교회를 음, 좋은 뜻으로 섬기고, 또 약간 좀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전체로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어요. 당연히 사제들이 사례비에도 차이가 없죠. 주교의 관, 이제 주교를 가리키는 교구의 총수예요. 주교, 뭐, 주교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교황 밑에는 주교가 있는 겁니다. 뭐 추기경이 있긴 있는데, 뭐 추기경들은 나중에 그 교황이 뭐 서거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뽑아야 될 때 콘클라베인가 그 회의가 있어요. 거기 참석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교황이 될 피선거권이 있는 거죠. 그럼 표현이 맞나요? 근데 추기경이 상당한 지위가 있긴 있으나 그 추기경도 다 주교입니다. 교황이 있고 그다음에 주교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각 여러 주교의 주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교황하고 이렇게 직접 관계가 맺습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한국에는 추기경이 한국 주교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주교회의가 따로 있죠. 주교장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게 꼭 추기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주교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중요한데 좀 권위적이죠. 뭐 좋은 뜻으로 어, 은사입니다. 카리스마예요. 그 잘못된 걸 잡아 끌어내리는 바람에 그 머리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주교가 할 수 있는 고유한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마저 다 해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은 이 체스터턴이 회의주의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 그 현대 사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는 현대사죠. 왜요? 거기에 이제 뭐 유물론, 진화론 뭐 등등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저런 사조는 지금까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생각을 멈추게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일단요. 왜 그런지. 그 종교적 권위가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을 살리는 조직이에요. 근데 회의주의는 그 생각을 살리는 대상, 종교적 대상을 다 끌어내려서 생각을 더 활성화시킬 거로 기대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3장의 제목인 생각의 자살이라고까지 체스터턴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엉성한 주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좀 지루하더라도 생각 자체를 중단시키는 현대의 주요 사조를 빠르게 훑어보는 일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음, 여기서는 좀 친절하게 체스터턴이 우리에게 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유물론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개인적 환상으로 보는 견해가 뭐 어, 개인적 환상이라 이 포이르바흐의 생각인 것 같죠. 포이르바흐 그걸 지금 제가 딱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준비는 안 됐습니다. 포이르바흐나 어, 프로이트 뭐 등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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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 사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유물론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개인 환상, 유물론도 모든 게 이제 물질이라고 하니까 생각도 물질에서 왔다고 하니까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없고 환상적인 거죠. 유물론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개인적 환상으로 보는 견해가 어느 정도 생각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만일 정신이 기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그리 신나는 것일 수 없고 그냥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러한 주제는 그 100년 전에 체스터턴이 논쟁했던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저는 생각들이 꽉 자리를 잡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뭐 말 자체는 나온 지 오래됐겠지만 그것을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 때에는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알파고 바둑 두는 그 인공지능 뭐 그때부터 아주 들어왔죠. 선정적인 그 상품 논리이기도 해요. 그 알파고를 개발한 데가 그 인터넷 무슨 회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 컴퓨터 이게 잘 이제
개발이 되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까지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잖아요. 말 그대로. 결국 저 물질이, 예, 물질이 이제 생각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의 뇌에 의한 생각과 같은 것일까요? 알파고를 결국은 이세돌이 한 번 이기는가? 5번 바둑 올려서, 5번 바둑 올려서 한 번 어찌다가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그 어떤 바둑 최고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두 점 깔아놓으면 먼저 깔고 하면 비등비등해요. 최고 인류 기사들의 경우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바둑 그 인공지능 바둑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뭐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난 인간의 지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산기예요. 근데 뭐 딥러닝이라고 해서 심화 학습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어진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게 얼마나 그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렇쿵저렇쿵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유가 그냥 뇌의 물리적, 그런 생리적 현상, 작용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뇌에서 사유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뇌가 작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문제는 뭐 전문적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더 말을 끌어가긴 힘듭니다. 자유의지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게 뭐 뇌의 생리적 작용으로 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 인공지능에게 자유의지가 가능할까요? 그게 그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뭐 그런 영화 있다고 하죠. 인공지능과 로봇 뭐 이게 잘 결합되어 있어서 가상으로 연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해주면 그쪽에서 인공지능 대상자가 더 감미롭게 나에게 반응해주고 그래서 그 대상하고 깊은 사랑에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정신이 기계적인 것이라면 생각은 그리 신나는 것일 수 없고 만약 우주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환상이니까 실제하지 않는다면 생각할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결과가 간접적이고 미심쩍다. 이에 비해 어떤 경우는 그 결과가 매우 직접적이고 명백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진화라고 불리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진화론도 이게 생각을 중단시키는 현대 사조라고 체스터턴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대목은 이 체스터턴이
그 진화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적으로 아니면 거칠게 그 어떤 뭐죠? 구호로 이제 남아 있는 것들, 아, 구호로 이해되는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듯이 보여요. 이거 나옵니다, 곧.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진화론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진화는 근대적 지성 가운데 그 자신을 파괴하는 좋은 예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래 정확한 게 아닙니다. 진화론의 일부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해야죠.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 진화를 뭐 인과율적인 그 절대 메커니즘으로 말하진 않거든요. 예, 보겠습니다. 진화는 어떤 지상의 사물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순수한 과학적 묘사이거나 맞죠? 만일 그 이상의 것이라면 생각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 만일 진화가 어떤 것이든 파괴한다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88쪽으로요. 음. 만약 진화가 어떤 것이든 파괴한다면 그것은 그것이 파괴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합리주의다. 만일 진화가 단지 원숭이라고 불리는 실물이 아주 천천히 사람이라고 불리는 실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올라가면 조상이 같다는 거지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침팬치 원숭이보다는 이제 침팬치가 인간에게 더 가까운데 조상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첼스터튼이 요 진화론의 진화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입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정통 교리를 찌르는 가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다면 어떤 일을 빨리 해낼 수 있는 일 수 있는 만큼 느리게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도 하시기에 저 진화론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진화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냥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진화 현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마저 부정하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극단적인 진화론자들의 입장인 거죠. 뭐 누구죠? 이계적 유전자를 쓴 그런 분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변화할 원숭이란 것도 없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란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게 좀 말이 잘 이게 달라붙진 않죠. 이 논리가 좀 우리 에게 생각을 더 깊게 해야만 아니면 저 사람의 사유와 그, 그 흐름을 잘 따라야만 저게 들어옵니다. 근데 저걸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음, 시간도 많이 가고 시간이라기보다도 그게 미묘해서 그 설명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사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진화론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진화론에서는 거기서 존재하는 것은 기껏해야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모든 것의 끊임없는 흐름이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 과정만 있을 뿐이다. 예? 뭐 과정 철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관점들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게 된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는 믿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정신에 대한 공격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물질적인 현상에 그냥 얹혀져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에게 생각할 대상이 없다면 그거는 리얼리티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기독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이죠. 그거 없어. 없다면 당신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생각의 주제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의 주제가 뭐죠? 생각의 주제? 생각의 주제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법이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알듯 말듯한데 좀 천천히 생각하면 알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그 체- 체스터턴의 모든 얘기를 다 우리가 90% 이상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체스터턴의 생각이 늘 일관된 것도 아니고 가다가 약간 비틀거리기도 하는 거 있죠. 뭐 누구나 다 그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철학적 진화론자는 이 경구를 거꾸로 뒤집고 그것을 부정한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체스터턴은 이 뭐예요? 내가 그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역발상에 뛰어나다고 할까요? 풍자와 패러디, 그런데 아주 발군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없으니까 그들에게는요, 흐름만 있는 거, 과정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확실하지 않은 거죠. 뭐 그런 거는
동서양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또 일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생각도 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체스터턴의 저런 논리가 뭐 일단 이해는 되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옳으냐 하는 거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견해와 정반대로 생각을 공격하는 입장이 있다. 웰스의 주장에 따르면 웰스는 앞에서도 나왔죠. 각, 각 사물은 제각기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는 것도 말이 맞는 거죠. 같은 개구리라고 하더라도 그,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있었던 음, 개구리는 유일무이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물의 유일무이성 그건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웬스의 주장에 따르면 아예 범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주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개구리라고 하는 범주도 없다는 거죠. 뭐 소립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나 나무나 돌이나 범주가 다른 게 아니죠. 아, 그것들은 소립자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웰스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견해 또한 파괴적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네, 89쪽으로 갑니다.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일 서로 연결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범주화할 수 없으면, 저건 사람이야. 저거는 목련나무야. 저건 파충류야. 하는 그런 범주가 안 된다면 생각하는 일도 멈추게 된다. 저, 내가 저 목련을 봐. 그, 그 범주로 놓고 봐야 생각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말이 되나요? 생각을, 생각을 그만한 이런 회의주의가 말도 금한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음, 말도 금한다. 사람은 이와 상충되지 않고는 입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들이 확 들어오지는 않네요. 그 번역이라서 그런지 어떤 건지요. 그래서 웰즈 씨가 지금 이 체스터턴이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선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의자들은 아주 다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잘못된 진술을 발설할 뿐 아니라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모든 의자들이 아주 다르다면 그것들을 모든 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웨슬 씨가 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범주하고 있잖아요. 의자라고 하는 그 범주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자라고 부르지 말고 같은 의자가 쭉 있다고 하더라도 의자 아니면 뭐 가자, 희자 뭐 이렇게 각각 다 따로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외에서는 모든 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의자들은 다 다르다고 하는 그 문장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예. 되게 확 와닿진 않지만 저 체스터턴이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오죠. 예, 지금 계속 붙들고 있는 거는 회의주의로 통칭되는 현대사조가 생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살리고 있는 모든 권위를 해체함으로써 결국 생각을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